30년을 제약회사 본부장으로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퇴직금과 비상금 2억 원을 털어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제게 남은 건 망가진 무릎 산산조각난 자존심 그리고 마이너스가 된 통장뿐입니다. 지금부터 영업본부장이었던 제가 어떻게 한순간에 퇴직금 2억 원을 잃고 무너졌는지 그 뼈아픈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이 고통받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라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박영민입니다. 2년 전 2023년 봄이었습니다. 퇴직을 6개월 앞둔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회사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죠.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 점주를 만났습니다. 깔끔한 유니폼, 환한 미소, 정돈된 진열대. 언니 혹시 은퇴 준비하세요? 네, 곧 퇴직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에요. 본사에서 다 관리해 주니까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죠. 매출 300만 원? 하루에?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대기업 다녔어요. 근데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상사 눈치 안 보고 정년도 없고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보고 또 보고 회의 준비하고 눈치 보던 삶. 정년 없는 내 사업. 저는 그날부터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설명회. 프로젝터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프들. 전국 1위 프랜차이즈 월평균 순수익 500만 원 본부의 철저한 지원 시스템.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마케팅부터 발주 교육까지 다 해드립니다. 24시간이지만 알바 고용하시면 관리만 하시면 돼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30년 영업 경력이 있어. 손님 응대는 누구보다 자신 있지. 치킨집처럼 튀기고 굽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만 팔면 되잖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권리금 1억 2천, 인테리어 5천, 초기 재고 3천, 총 2억 원. 퇴직금과 비상금 전부.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안전한 투자야. 본사 시스템이 다 있고 권리금도 나중에 되팔면 되고.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2억 원을 빼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2023년 4월 편의점 오픈 날. 반짝이는 새 진열대. 일렬로 정돈된 상품들. 사장님 오픈 축하드립니다. 화환들.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딸 엄마 대박. 아들 멋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직장인 남성. 사장님 여기 새로 오픈했네요. 깨끗하다. 네, 오늘 오픈했어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 삼각김밥 하나.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사장님 여기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다른 편의점이랑 뭔가 달라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보람찼습니다. 그래 이거야. 30년 영업 경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민 점주님 축하드립니다. 신규 점포 중 매출 상위 10%입니다. 점포 입구에 우수 점포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유니폼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역시 나는 할 수 있어. 치킨집이랑 다르지. 이대로만 하면 1년 안에 투자금 뽑고 그 다음부턴 다 순수익이야.
매일 밤 통장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단 3개월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4개월 차,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알바생을 2명 고용했습니다. 평일 오전 오후는 알바가 하고 저는 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결근. 대체 인력은 없습니다. 저는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16시간을 연속으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갑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뛰어나가야 하니까요. 음료수 박스를 날라야 합니다. 하나에 20kg.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MRI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골이 손상되기 시작했어요. 당분간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말라고요? 편의점 사장이 무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 파스를 붙이고 무릎 보호대를 차고 다시 카운터에 섰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새벽 2시,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담배 빨리 안 줘? 아줌마. 저는 30년 동안 본부장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줌마입니다. 참았습니다. 손님이니까 참아야지. 20대 알바생이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포스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30년 영업본부장이 20대에게 포스기 사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전 부하 직원이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본부장님, 여기서 뵙네요. 어색한 침묵. 그는 커피 하나 사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 파스 냄새, 부은 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7월, 무더운 여름, 새벽 3시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의점 냉장고 온도 이상 알림. 서둘러 가게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냉장 도시락들이 상했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전부. 손실액 800만 원. 떨리는 손으로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김 대리님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이거 본사에서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계약서 11조 3항 보시면 점포시설 관리는 점주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이에요. 규정? 그 한마디로 8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8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반경 500여 만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3개 더 오픈했습니다. 매출이 30% 급감했습니다. 다시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박 과장이 받았습니다. 전에 김대리였던 그 사람. 과장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브랜드끼리 왜 이렇게 가까이네요? 사장님 상권은 충분합니다. 점주님의 운영 방식을 점검해 보세요. 운영 방식. 제 잘못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본사 직원들은 승진하고 저는 파산하고, 그들은 월급 받고 저는 빚을 지고, 그들의 직급만 올라가고 제 몸은 무너지고, 말은 바뀌지 않는데 책임은 증발합니다. 9월, 믿었던 대학생 알바가 매출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 손실 200만 원. 그리고 그날 밤 새벽 3시 술 취한 손님이 바닥에 토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째려보며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파스 냄새 나는 무릎 보호대, 앞치마에 묻은 얼룩, 부어오른 발, 30년 영업 본부장이 이러고 있나?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하루 번 돈 5만 3천 원, 무릎 파스가 8천 원, 남는 게 없었습니다. 2주 후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사이 알바생이 매출을 조작했습니다. 손실 500만 원. 퇴원 후 무릎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연골 파열,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무리하시면 인공관절까지 가실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삶인가? 남편이 병상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건강이 먼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후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년의 결산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 2억 원, 1년간 총 매출 1억 2천만 원, 실제 순이익 0원, 운영 적자 3천만 원, 폐기 손실 800만 원, 알바 횡령 700만 원, 권리금 재매각 5천만 원, 7천만 원 손실, 무릎 수술비 500만 원, 대상포진 치료비 200만 원, 최종 손실 1억 5천만 원.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무릎, 건강, 자존심,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 편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포스기를 껐습니다. 딸깍, 화면이 꺼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 겨울입니다. 저는 동네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주 3회 하루 4시간, 시급 1만 500원, 월 55만 원. 30년 제약회사 영업본부장이 이제는 약 봉지를 접습니다. 약사 선생님은 35세, 저보다 23살 어립니다. 영민 씨, 여기 진열 좀 부탁해요. 반말을 듣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제 퇴근할 때 약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영민 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좋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남편 국민연금 150만 원, 제 알바비 55만 원, 월 205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같은 처지의 은퇴자들을 만납니다. 저도 카페에다가 날렸어요. 저는 치킨집이었는데 우리는 서로 위로합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명함 속 직함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본부장이라는 갑옷을 벗고 나니 나는 그냥 평범한 58세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합니다. 더 이상 사장님 행세 안 해도 되니까요.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착각. 그게 가장 아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쓸모가 사람의 가치는 아니더라고요. 창업은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 각오가 없으시다면 퇴직금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세요. 최소한 원금은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절대 믿지 마세요. 본사 설명회의 평균 매출 수치, 본부에서 다 해드립니다라는 말,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짓말, 권리금 회수 가능하다는 환상, 꼭 확인하세요. 24시간 서서 일할 체력이 있는가? 새벽 3시에 바닥 청소할 수 있는가? 20대에게 반말 들어도 참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가진 직함과 경력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라면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저는 2억을 잃었지만 값진 걸 얻었습니다. 진짜 나를 만났으니까요.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퇴직금 2억보다 훨씬 값진 일이니까요. 제 부끄러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큰 힘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